노년의 행복은 무릎 관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 건강이 100세 건강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좌우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요. 선생님, 근데 젊은 분들도 무릎 관절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많이들 오시는가요? 네, 젊은 분들은 되게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무릎 관절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옛날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아픈 적이 있어요. 저는 직업상 무거운 거를 많이 드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걸음을 많이 걸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다쳤을 때 무릎에 물이 채가지고 연골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대여섯 번 맞았어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 매일 7km 맨발 걷기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족욕을 하거나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안 아프려고 체중 관리에 신경 씁니다. 원장님, 팔자걸음을 걸으면 무릎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우선 팔자걸음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일자로 걷는 것이 있고 네. 이렇게 외회전돼서 걷는 것을 팔자걸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정상적으로도 한 20도 정도 외회전돼서 걷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외회전돼서 걷는다면 네. 찰리 채플린처럼. 그건 일부러 걷는 거고 네네.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걷는다면 네. 이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뼈 자체가 외회전되어 있다면 네. 이것은 수술로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자의 의도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외회전하고 걷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자다리를 걷게 하고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돼서 질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본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외회전돼서 걷는데 네. 이것을 억지로 일자다리로 걸어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생각하고 일자리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팔자걸음 자체가 무릎 관절 건강에 해롭게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용 때문에 이렇게 좀 막 11자로 걷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본인이 팔자걸음이 보기 흉해서 이런 분들은 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무릎 관절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주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자주 병원 가서 연골 주사를 맞는 모양입니다. 젊은 날에 좀 고생하셨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무릎 연골이 재생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릎에 넣는 주사에는 크게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최근에는 골수에서 네. 주사를 놔서 그걸 농축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이런 골수 농축 주사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끈적끈적한 윤활액을 넣는 것이고요. 당연히 윤활액을 넣는 거니까 재생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DNA 주사라고, 이름이 DNA라고 해서 꼭 재생될 것 같지만 재생한다기보다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콜라겐 주사는 연골과 비슷한 성분을 무릎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성분을 넣는다고 그게 재생되진 않고요. 그만큼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골수 농축 주사가 소위 말하는 줄기세포 주사라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 안에 줄기세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골 자체를 안에 넣으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희석되기 때문에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줄기세포 유래 분비체라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무릎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무릎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을 재생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사들로는 재생한다는 건 아예 오해군요. 네, 오해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젊은 분들이 왜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농구나 축구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십자인대를 파열 정도로 농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걱정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관절염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네.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규모 후행성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십자인대 파열이 관절염으로 잘 이행될 수 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의 회전을 네네. 저항하는 이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이 회전되는 그 힘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아,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연골은 두꺼운 조이 같은 이런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에 찢겨지는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쉽게 연골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걷는 동작은 괜찮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농구나 축구나 야구 같은 몸의 회전을 이용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관절염이 올 수 있고요. 그런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들이 차를 타고 차를 내리고 할 때 예. 무릎을 잘못 디디고 몸을 회전하게 되면 그때 관절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십자인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회전력에 유의해서 걸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발걸음이거나 혹은 활기찬 걸음걸이를 위해서는 무릎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무릎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손녀의 사연입니다. 근데 손녀의 할머니가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데 어디 외출하실 때마다 항상 이 무릎 보호대를 좀 착용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시면 오히려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무릎 보호대 이거 계속 착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착용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냥 자기 무릎으로 걷는 게 나은지 지금 손녀의 걱정이 크거든요.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예, 무릎 보호대는 어느 정도는 무릎을 보호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할머니가 무릎 보호대를 하고 본인이 더 무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편해서. 예. 무릎 보호대를 안 했을 때는 네. 이만큼 일을 하시다가 네네. 무릎 보호대를 하고 나서 이만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더 결과적으로 더 무리가 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빨리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야지 무릎 보호대를 할까 말까 그것을 고민할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그것만 믿고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겠군요. 네, 그리고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네, 이 손녀분이 좀 빨리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한 달 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6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틀 전에 여행지에서 조금 무리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무릎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받기 전에 무릎 주사 치료를 좀 받으면 어떨까 이 고민 중에 있거든요. 맞아도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예. 많은 연구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인공관절 후 감염률이 더 올라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 전 3개월 이내에는 무릎 주사를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엉덩이 주사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드님의 사연인데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단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은 관절 주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주위에서 들었던 모양인데 이 아드님이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제일 좋을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혈당이 조절된다면 무릎 연골 주사나 다른 주사를 맞아도 됩니다. 그래요? 대신 스테로이드 주사는 혈당을 높이고 감염률을 높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피하고 다른 연골 주사를 맞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뇨 관리를 잘 못한다면 아예 수술은 불가능한 건가요?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200 미만 네.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해서는 7.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지연을 하고 또 조절이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조절하고 수술이나 주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번 사연은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게 3기면 어느 정도 불편한 건가요? 우선 3기란 얘기는 엑스레이상 3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함이? 엑스레이상 3기는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닿진 않고 닿을 듯 말 듯한 단계를 의미하는 이거 곳이고, 많이 불편하겠네요. 뭐 그렇지만 이런 단계에서도 많이 아픈 분도 있고 별로 아프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그 환자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좀 거의 받았는 모양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릎을 많이 굽혔다 펴지 못하는 뻐정다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선은 엑스레이상 관절염 3기이고 나이가 60세라면 현재 인공관절 수술할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혹시 다른 정형외과 가서 정말 인공관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을 하고 무릎 각도가 어느 정도, 보통 한 120도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완전 빠정다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아, 드물구나. 따라서 본인이 빠정다리가 될까 두려워서 인공관절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뻐정다리가 있는 분들을 인공관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뻐정다리가 무서워서 인공관절을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얼마나 아프고 또 그리고 인공관절 외에 다른 혹시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 인공관절을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선생님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아니요, 고령이라 하더라도 뭐 90세, 요새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건강하시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많이 영위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인공관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